네, 이제 우리 물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리는 이제 크게 세 단원으로 우리가 나누어요. 처음에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의 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기에 대한 단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파동, 빛에 대한 이제 이 단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세 가지 속에 이제 다양한 이제 또 소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운동의 기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물리를 처음 시작하니까 물리 들어가기 전에 잠시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리 부분은 생각보다는 이제 공식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공식들은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 중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이 있고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굳이 기억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공식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공식의 의미가 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물리의 경우는 계산 문제가 참 많거든요. 왜? 공식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시험에 전부 다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손으로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 계산을 손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공식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다. 그럼 질량이 커지면 어떤 값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러니까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공식들에 대한 것들은 다 올려놓고 어떻게 유도하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다 해놓았지만 아시겠죠? 그걸 굳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죠? 일단 그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속력과 속도에 대한 이제 먼저 이제 정의를 조금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속력과 속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동거리라는 거하고 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와 변입니다. 봅시다. 뭐냐면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예요. 실제로 간 거리입니다. 변이는 뭐냐면 그럼 다 그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변이는 뭐냐면 물체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말이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제가 적은 출발점과 도착점까지의 직선의 거리를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건데요. 출발점이 여기인데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이는 뭐냐? 이것이 아니고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예요? 변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0km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저기 강릉 갔다가 부산을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멀어졌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변이는 어떻다? 변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와 변이의 차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자. 알겠죠? 그래서 거리냐 변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 속력이 되느냐 속도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이 변이를 거리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변이를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거리다, 이동 거리 하면 직선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어떻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변이와 거리, 속력과 속도라는 게 뭐냐면 스칼라 양이라는 게 있고 벡터 양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 이제 느낌이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 조금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이제 감지만 하면 됩니다. 스칼라 양이라는 건 뭐냐면 크기만 있는 거예요. 크기. 알겠죠? 크기.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크냐. 뭐 질량, 부피, 밀도, 넓이, 길이 이런 거 이제 스칼라 양이라고 하고 벡터 양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아까 속력의 경우 아까 이제 속력 길이죠. 길이의 경우는 거리의 경우는 뭐냐면 크기만 있는 겁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A에서 B 지점 갈 때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맞죠? 거리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값이 바로 스칼라 양입니다. 근데 벡터 양이라는 것은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직선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까? 직선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그렇죠? 여러분이 봤을 땐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벡터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양을 가지고 계산하는 어떤 이제 그 값들이 있고 벡터의 양으로 계산한 값들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값하고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겁니다. 왜? 같이 쓸 수 있어요. 왜? 운동 에너지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만큼 뭘 할까요? 운동을 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운동량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같은데 스칼라 양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건 벡터 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식이 약간 어떠냐면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칼라 양과 벡터 양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스칼라가 뭐고 벡터가 뭔지 일단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나중에 우리가 가면서 이제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걸 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칼라 양으로 계산했구나, 이건 벡터 양으로 계산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나타내더라도 어떻다, 공식이 틀리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에 뭘 이용하는 거냐면 거리를 이용하는 게 속력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분에 뭐냐면 변화량입니다. 알겠죠? 변이의 변화량.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속력과 속도가 있고 속도의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이 되냐면 변이의 방향하고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겠죠? 왜? 방향이 있으니까. 속력은 변이의 방향, 방향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가든지 상관은 있다 없다?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위치의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보통 어떤 속도를 이야기를 하냐면 순간 속도예요. 그 점에서의 속도. 왜냐면 모든 물체들은 똑같은 속도로 물론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속도 자꾸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 탔다고 해서 100km로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이 약간씩 변하는데 우리가 어떤 위치를 딱 측정했다가 하면 그때 딱 생기는 그때 순간적인 속도를 그때 속도로 우리 이야기를 하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운동할 때가 있어요. 물체가 곡선으로 운동할 때는 그거의 무슨 방향, 뭐하고 똑같냐면 접선의 방향입니다. 순간 속도의 방향은 접선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에서 보면 미분 같은 거 하죠. 그 접선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런 게 대강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조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그렇죠. 이동 거리를 가지고 이제 구합니다. 알겠죠? 그때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고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도중에 속력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간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리의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산하는 게 바로 속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달렸느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알면 끝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속 내가 90km로 달렸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계속 90km 달린 거는 아니다. 맞죠? 왜? 중간에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평균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이게 또 똑같이 시간분의 거리인데 요때하고 요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좀 어떻다? 넓은 의미의 거리가 되는 거고 이건 약간 좁은 의미의 거리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P하고 Q 사이에
속력을 알고 싶다.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P 지점의 속력을 알고 싶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순간 속력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T2 빼기 T1 분의 S2 빼기 S1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순간 속력은 바로 요 점이죠. 요 점. 맞죠? 요 점에서는 뭐예요? 이 점의 접선의 뭐?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그거까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 물리를 풀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S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알 필요 없다. 알겠죠? 그래서 넓은 범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속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순간 이제 속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하는 속력을 또는 속도를 가진 녀석.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때 속도, 속력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냥 쓸 겁니다. 알겠죠? 속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어쨌든 어떤 운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운동들은 솔직히 뭐 손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는 좀 간단한 이제 형태의 운동을 가져 있는 녀석들을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든데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속력과 방향이 다 일정한 운동입니다. 다시 하면 무한정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속력으로 어떻게 된다?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계속 출발하면서 똑같은 속도로 어디까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무한대까지 가는. 알겠죠? 그런 것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등속 직선 운동은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왜 속력과 속도를 같이 쓴다고 했냐면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습니다. 맞죠?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거리나 변이나 똑같이 되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 그래서 결국은 속력이나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다. 너무 어렵게. 그래서 어쨌든 속도의 크기는 시간분의 변이의 거리죠. 변이의 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건 속력.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다? 같은 이야기다. 알겠죠?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